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를 볼게요. 자, 교과서 설문조사를 보면 관원의 반 3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더니 오른쪽 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때 관원의 반 학생 1명을 임의로 선택하여 탄산음료의 판매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그렇죠. 관원의 반 학생 36명 중에 1명을 택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 1번에서 물어보는 것이 탄산음료 판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저기 위에 원 그래프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반대를 하거나 또는 적극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반대하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16가지, 적극 반대하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겠죠. 자, 이때 반대와 적극 반대를 동시에 선택을 할 수는 없죠. 이 얘기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을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P는 36분에 먼저 반대하는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되겠죠. 지금 우리 그 전에 경우에서 또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럼 적극 반대하는 경우는 6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더해주면 A 또는 사건 B의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분수니까 따로따로 하트 모양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36분의 16 플러스 36분의 6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도 된다라는 얘기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 또는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풀어도 되고 두 번째는 따로따로 사건 A의 확률, 사건 A 확률 먼저 구하고 또 따로 사건 B의 확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더한다라는 의미는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교과서 그 페이지 마지막 줄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이와 같이부터.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결국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마지막에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사건 A가 일어나는 확률 P와 사건 B가 일어나는 확률 Q가 중복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경우죠. 중복되는 경우가 없다. 만약에 동시에 일어난다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중복되는 만큼 확률을 또 나중에 빼줘야 합니다. 자, 그러한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경우의 수 할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 1번을 같이 풀어볼 텐데요. 예제 1번에서 상자 속에 1에서 20가지 수가 각각 적힌 카드 20장이 들어있다. 이 20장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꺼낸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20장 중에 한 장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건 A가 3의 배수, 그 다음에 사건
사건 B의 경우의 수가 7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또는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죠? 첫 번째 방법 풀어볼게요. 그러면 전체 확률 P는 경우의 수분에 3의 배수는 20까지 몇 번 들었습니까? 20을 3으로 나누면 3, 6, 18 하고 나머지가 뭐가 생기겠죠? 그러면 6번 들었겠죠. 3의 배수가. 그 다음에 7의 배수는 20을 7로 나누면 7, 2, 14 하고 뭐 나머지가 뭐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7, 2, 14에서 2번 들었겠죠. 또는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 2개 더해주겠죠. 그리고 3의 배수와 7의 배수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3의 배수와 7의 배수의 공배수가 21이죠. 21의 배수가 1부터 20까지 없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자, 그럼 20분의 8. 얘는 약분하면 4, 5, 20, 4, 2, 8 해서 5분의 2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고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방금 배웠듯이 따로따로 구해도 된다고 했죠. 먼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20분의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6. 그 다음에 7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20분의 2 또는이기 때문에 2개 더해서 20분의 8 약분하면 5분의 2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같이 풀어볼 텐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을 때 자,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면 전체 경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전체 경우의 수. 그렇죠? 36가지가 되겠죠. 동시에 던졌기 때문에 6 곱하기 6 해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 또는 10이 될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풀게요. 바로 이제 자, 첫 번째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경우가 뭐뭐가 있죠? 1,5, 2,4, 3,3, 4,2, 5,1이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거겠죠. 두 눈의 수 합 6인 경우가 총 몇 가지죠? 5가지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뭐가 있죠? 4,6, 5,5, 6,4 해서 3가지가 있겠네요. 여기는 두 눈의 수 합 10이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 구해보면 첫 번째 전체 경우에 36분의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 나올 경우의 수 5가지 첫 번째 확률 구하고 두 번째 36분의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인 경우 3가지 그래서 또는이기 때문에 2가지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6분의 8 약분하면 4, 2, 8, 4, 9, 36 그래서 9분의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거나 10인데 둘 다 동시에 나올 수는 없겠죠. 던졌는데 6이면 6이지 10이면 10이겠죠. 동시에 나올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은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우의 수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배운 적 있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확률을 구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죠? 전체 경우의 수. 동전 1개 던지면 앞면, 뒷면 2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주사위는 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곱해줘서 12가지가 되겠죠. 자, 여기 동시에라는 말
때문에 곱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자, 여기에서 앞면이 나오고, 그리고 반드시.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동전에서는 앞면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주사위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죠? 1의 눈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 주사위 눈이 나오는 경우 한 가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 각각에 대해서. 그래서 1 곱하기 1밖에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확률 P는 전체 경우의 수 12가지 분에 사건의 경우의 수가 1 곱하기 1밖에 없죠. 자, 얘를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써볼게요. 12는 2 곱하기 6이었지, 처음에. 그 다음 얘를 따로따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로 쓸 수 있겠네요. 자, 얘는 뭘 뜻하냐면 2분의 1은 뭐죠? 그쵸?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과 같죠? 얘는 동전 한 개 던질 때 앞면 나올 확률. 자, 그 다음 두 번째 6분의 1은 뭐와 같죠? 그쵸?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과 같죠? 주사위 한 개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과 같죠?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기 밑에 밑줄 그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자, 이처럼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겠죠. 서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건 고등학교 때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다라는 얘기는 서로 독립적이다. A가 무엇을 하든 B가 무엇을 하든 서로에게 영향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구하고 각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요. 이때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이 P와 Q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시에기 때문에 곱하기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제를 하나 들어볼 텐데요. 지금 주머니에 당첨 제비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제비가 2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당첨 제비를 뽑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당첨 제비가 아닌 걸 뽑아야 되는 확률을 구하래요. 자, 그럼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5가지 중에 3가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는 당첨 제비를 하나 뽑았으면 다시 주머니 안에 넣어서 다시 전체가 5가지를 만든 상태에서 구하는 겁니다. 얘를 복원한다고 합시다. 복원하는 경우. 원래 상태로 복원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X를 뽑을 확률은 전체 5가지 중에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당첨 제비 뽑고 그 다음에 비당첨 제비를 뽑고 첫 번째는 당첨 제비 뽑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당첨 제비를 뽑는 거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25분의 6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당첨 제비를 뽑든 말든 두 번째 케이스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죠. 첫 번째 여기서 당첨제를 뽑든 안 뽑든 두 번째
얘의 확률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복원하지 않는 경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당첨제비를 뽑았어요. 첫 번째 당첨제비. 5가지 중에 3가지가 되겠죠. 근데 복원하지 않아요. 하나를 뽑았으면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주머니에 몇 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비당첨 제비를 뽑는 건 전체 경우의 수가 5가 아니라 변하게 되겠죠. 4분의 2. 그럼 첫 번째 당첨 제비를 뽑음으로 해서 두 번째 여길 뽑는 거에 의해서 전체 경우의 수가 영향을 받는 거죠. 이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곱하기 해서 20분의 6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0분의 6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 안 되겠죠. 각각 당첨제비 5분의 3이었죠, 원래. 그 다음에 그냥 이 의미로 바로 생각했을 때 비당첨 제비 뽑는 거는 그냥 전체 5분의 2였죠. 이거 곱하는 거랑은 답이 틀리겠죠. 그래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을 때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한번 그냥 들었다 생각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각 면에 1에서 8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정팔면체 주사위 1개랑 각 면에 1에서 12까지 자연수가 적힌 정 12면체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질 때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보면 첫 번째 얘도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방법. 전체 경우의 수는 8, 그 각각에 대해서 정 12면체에서 12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 8면체 주사위는 짝수의 눈이 나온다. 그럼 뭐가 있어요? 2, 4, 6, 8, 4가지가 있겠죠. 4가지. 나오고 그리고 정 12면체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3의 배수가 뭐였어요? 3, 6, 9, 12. 그 각각에 대해서 4가지씩 나오는 거니까 곱하기 4 해서 계산해서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따로따로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따로따로 생각하면 먼저 첫 번째 정 8면체 주사위 짝수의 눈이 나오고 얘를 구합니다. 정 8면체에 혼자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것은 8면체니까 8가지 중에 짝수 2, 4, 6, 8 4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니까 뭐 해주면 됩니까? 곱하기. 그 다음에 정 12면체 주사위 3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두 번째 구하면 되겠죠. 12면체 주사위 던졌을 때 전체 12가지죠. 혼자 던졌을 때 각각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3, 6, 9, 12 4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4, 3, 4, 2, 2, 3은 6분의 1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여러분은 편하세요? 아마 하다 보면 두 번째 방법이 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얘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처음에 8면체 주사위 던졌을 때 이 행위 자체가 그 뒤에 12면체 주사위 던지는 행위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각 구해서 곱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선수 값을 모두 10점 맞춰야 된다. 아, 이 얘기는 값도 10점 맞춰야 되고 을도 10점 맞춰야 됩니다. 이 사이에 생략된 말은 그리고가 되겠죠. 둘 다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값에 10점 맞출 확률은 이미 주어져 있죠. 10분의 7. 10분의 7.
그다음 을이 10점 맞힐 확률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6분의 4인가요? 6분의 4. 그리고니까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약분하고 15분의 7이 되겠죠. 자, 그럼 추가로 한 번 더 이 문제를 좀 바꿔볼까요? 두 선수 모두 10점 맞히지 않을 확률. 갑도 10점 아니고 을도 10점 아니다. 자, 그럼 갑이 10점 안 맞추려면 그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서 갑이 10점 맞힐 확률 10분의 7이죠. 그러면 10점 맞히지 않을 확률 저번에 배웠죠. 1-10분의 7 하면 되겠죠. 결국 얼마입니까? 얘는 10분의 3. 을도 마찬가지로 10점 맞추는 게 5분의 4니까 나머지가 맞히지 않는 6분의 3니까 5분의 3니까 6분의 3인 것 같기도 하고 6분의 2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둘 다 여기 사이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곱해주면 되겠죠. 2, 3, 10분의 1이 되겠죠. 이처럼 문제를 조금 변형해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확률의 계산에 대해서 또는과 동시에 대해서 배웠고 이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